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광통신의 모습이 하루 만에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제였던 월요일 상승으로 기대했던 자리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버렸던 건데요. 자, 금요일처럼 상승을 기대했었던 분들은 실망을 하고 장중에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온 조정을 대한광통신만의 나쁜 점이다, 악재다, 끝났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대한광통신의 광케이블, 광통신 역대급 소식이 터졌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당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대응 전략과 내용은 대체 무엇이며, 오늘 타점은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매수인가 매도인가 관망인가, 그걸 주앵커가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으로 우리 대한광통신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 버튼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어제 월요일짜리 하락보다 중요한 건요, 장이 끝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내비쳤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자, 일단 월요일장에서는 전체적인 조정이 있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차익 실현을 많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광통신도 외인과 기관의 일부분 정리, 차익 실현, 이런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정말 단기로, 정말 짧게 치고 빠지고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한광통신이 고개가 많이 처져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업의 실적 구조는 아예 안 보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증권가에서는요, 대한광통신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말이 나왔어요. 광섬유 평균 판매 가격에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거 어제 나왔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대한광통신에게 좋은 소식이냐? 대한광통신은 단순히 광케이블만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얼마에 어떤 식으로 판매하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같은 생산량이라도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 그 수익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광통신 그동안 잠시 힘들었었던 기간이 있었죠. 이때 실제로 무슨 말이 돌았습니까? 물건은 파는데 남는 돈이 적은 거 아니냐? 앞으로의 매출 좋은 거 맞느냐? 이런 말도 있었죠.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급, 글로벌 공급 과잉, 수익성 약화, 이런 내용들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됐다. 진짜만 남았다라는 거죠. 글로벌 광섬유 가격이 바닥을 통과하면서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이 같이 회복되고 있는 순간에 그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대한광통신, 지금부터는 뭐다? 실적, 마진,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주가가 2개월이나 떨어졌었던 역대급 기회의 자리에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이요, 지금부터 실적 개선되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냥 평가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개선되면서 수익성과 마진까지 같이 개선된다는 거, 그러면서 대한광통신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제 월요일 자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앵커가 빠르게 한번 짚어드리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어제 보시게 되면 종가는 일단 1910원 1910원으로 13.4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이후 지난주 금요일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1200만 주, 하지만 충분히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외인과 기관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건, 외인들은 큰 폭으로 매도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관이 정리하는 36,000주 정도만 매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난주 금요일에도 딱 7만 주 정도만 매도를 했던 기관이 오히려 월요일 날에 매도의 폭을 2분의 1로 줄었다. 이건 뭐냐? 지금 곧 전환이 일어나기 직전 자리까지 왔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대체 어제 월요일 하락에 누가 동조를 했느냐입니다.
자, 이 공매도 잠시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 매매 비중이 무려 3.65% 다시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매도 평균가도 11,978원으로 종가보다 약 1,000원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정해졌죠. 외인들의 프로그램에 매도, 그리고 공매도의 압박까지 더해져서 어제 월요일날 하락이 나왔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공매도에게 주도권은 있다 없다? 공매도에게 주도권은 지금은 없다입니다. 왜? 이 주된 하락의 원인은 일단 세력의 정리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니 내용은 분명 좋다며 주앵커, 근데 이렇게 수급이 빠지고 시장도 조정을 받는데 여기를 어떻게 기회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기회는요, 기회가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위기라고 생각할 때는요, 다시 없을 기회,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요.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왜? 대한광통신에 정말 강력한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서 주앵커가 앞에 말씀드렸던 수익성 개선은 대한광통신 내부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라면 이제는 바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등장하느냐? 바로 북미 하이퍼스케일 실제 납품이 진행되고 그 이유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최근에 1차, 2차까지 북미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864심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411억 원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줬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공식 장부상 411억 원 규모의 초고심수 이 광케이블 공급 기간은 올해 지금 바로 7월부터 내년 27년도 말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의 인과관계를 냉정하게 보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광섬유 이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 국면과 대한광통신이 가장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북미항 고부가가치 864심 초고심순 케이블의 실제 납품 개시 시점이 지금 7월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 흐름이 우연히 겹친 게 아니다라는 판단은 우리가 내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가 구조가 좋아지는 시점과 그 좋아진 원가 구조로 만드는 제품들이 비싸게 팔리기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이걸 토대로 다른 쪽에다가도 추가적인 수주와 계약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광통신의 기존에 발목을 잡았었던 이 저가 경쟁 제품들과는 달라요. 무엇이 다르느냐? 공간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데이터 센터 간의 병목을 뚫어내는 고마진 제품, 즉 비싼 가격표를 달고 이번 달부터 미국으로 건너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월요일날 주가는요, 수급의 이탈로 주포 세력들의 횡포로 힘없이 밀렸을지언정 지금부터 우리 대한광통신이 실제로 돈을 버는 장분우들은요, 오히려 지금을 기점으로 가장 강한 실적 전환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자리가 뭐다? 기회라고 주앵커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정말 두 가지가 엮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요, 시장의 조정 때문에 지금이 좋은 자리인가 아닌가 머리가 아파 라고 하실지언정 추후에 이 자리에 타이밍 맞춰서 들어온 이 시점에 타점에 감복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작정 들어가면 된다는 거냐? 외부에서, 북미에서, 그리고 대한광통신 내부에서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조건 들어가라고 주앵커? 그게 아닙니다. 전략을 짜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략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바로 대한광통신 외부 둘 다 아니라, 내부 외부가 아니라 국내 점유입니다. 무슨 점유? 지금 대한광통신이 KT 클라우드 금융 특화 여의도 데이터 센터 증설에 전격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자, 한국거래소와 이 금융기관 그리고 글로벌 클라우드를 초저지연으로 연결하는 대형 금융 인프라 거점을 대한광통신이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광통신 사실 굉장히 바빠요. 내부에서도 바뀌죠. 북미에서도 바뀌고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직접 수주를 확정짓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초저지연, 초고용량 광통식만 그 구축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라는 산업적인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죠. 북미에서 시작된 411억 원, 이건 그대로 말 그대로 시작인 것이고 이게 중간을 받쳐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AI 관련된 광통신, 광케이블 내용, 특히 북미 지역에서의 대한광통신의 위상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상장되었었던 SK 하이닉스, ADR 흥행 역시 우리 대한광통신과 직접적으로 100% 연관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발 AI 인프라 생태계의 전반적인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 대한광통신에게는 지금 고개를 빳빳이 들 자리와 명분, 심지어는 영양분까지 있는 자리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앵커가 지금 바로 봐주셔야 되는 대응 전략, 그리고 바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타점까지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단을 보시게 되면 주앵커의 개인 번호 잠시만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기로 대한이라고 지금 남겨주시게 되면요. 주앵커가 오늘 일단 바로 봐주셔야 되는 대응 전략, 그리고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타점까지 빠르게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가 얼마나 이 실력이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보여드릴 텐데요. 하지만 그만큼의 효과, 그 이상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얼마나 주앵커가 잘 보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과 공시, 뉴스가 조금 늦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앵커가 대한광통신의 소통방까지 보유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대한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한 개가 있는데요. 이 대한광통신 뒤를 이을 수 있는 주앵커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서 정책까지 연결이 되어버린, 지금부터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주앵커가 바로 직전에 봤었던 테마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도 시켜드려 볼 텐데요. 드리기 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깜빡하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나는 일단 이 대한광통신이 조금 더 급하다, 대한이라고 남겨주시고 주앵커의 선물은 지금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앵커가 이 선물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의 종목은 바로 주앵커가 매집을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시간으로 강력한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주앵커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 종목, 매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그 종목의 이름과 섹터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04-3394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종목과 섹터를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단 매수 또는 관심 섹터로 집어넣고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섹터야, 들어본 적이 없던 종목이야, 잘 모르겠어, 관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 주신 두 파트의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 그 종목 들었는데, 봤었는데 라는 말로 끝나고요. 또 누군가는 나 그거 잡고 있는데, 물량 잡고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 라는 걸 본인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종목으로서 확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목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던 종목은 뭐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생소한 종목이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과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앵커가 뭐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주행코도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결합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정보전에서 승리를 해서 가져올 수,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고작 기간 얼마? 2주입니다. 2주 동안 가격이 36,900원에서 399,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용은요, 조금 간단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다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98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기간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간단하게도 깔끔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해안고속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금은 더 길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2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자, 7,170원부터 69,000원까지 마찬가지로 정책,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74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냥 어느 날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여기서 전부 이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해안고속이라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정책이 그리고 하락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동해안고속 같은 종목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건 바보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보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실시간 종목들 주행커가 지금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주행커에게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주주님. 그런 섹터일 겁니다. 조금 생소했었던 테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행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그것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행커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요, 지금 AI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과 내용이 강력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해안고속과 천일고속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구리선 종목의 섹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느냐, 내용 보십시오. 조금 약소했어요.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행커가 조금 더 최근에 봤었던 구리선 섹터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AY와 직결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주행커의 실시간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